지금도 아파서 힘든 분들을 위해 속 시원히 소리치며 진료하는 한의사 가수 이광호입니다. 오늘 준비한 주제는 아토피 알러지 피부염, 가려움증 치료 관리를 위한 운동, 식생활 조절 관리입니다. 지금 공기나 물 등 환경은 갈수록 좀 안 좋아지고 먹는 음식도 패스트푸드화 되면서 또 거기다 또 피로는 쌓여가고 스트레스 지수는 날로 올라만 가는데, 이런 세태에 따라서 아토피나 건선, 지루성 피부염 같은 난치성 피부질환을 호소하는 환자들이 점점 급증하고, 또 이런 난치성 피부질환까지는 아니더라도 이유 없이 극심한 가려움으로 고통을 호소하는 분들도 많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아토피나 건선, 지루성 피부염 같은 이런 알러지 피부질환이 발생하는 원리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다 담기에는 오늘 내용이 너무 길어지니까 일단은 간단하게 설명드려서, 체력이 떨어질수록, 또 이제 스트레스 지수가 높을수록, 그리고 음식 관리가 잘 안 될수록, 그리고 환경오염 정도가 심할수록 증상이 악화되는 원리를 가지고 있다. 이 정도로만 언급을 하고 생략하고 어떻게 관리를 하는 게 효율적인지에 대해서만 집중 관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드릴 내용은 이 가려운 피부 질환과 운동과의 상관관계입니다. 알러지성 피부 질환이 발생하는 원리상 혈액순환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 혈액순환이 얼마나 원활하게 잘 되느냐가 가려움 증상이나 건조증 발생 여부에 굉장히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얼마나 많은 혈액이 흐르는지, 그리고 혈액이 얼마나 혼탁한지, 열감이나 혈액순환의 속도, 힘 등이 피부질환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보면 되는데, 아무래도 해당 부위로 흐르는 혈액이 천천히 흐를수록, 그리고 그 열감이 높을수록, 그 혼탁도가 높을수록 가려움증은 더 증폭되는 경향성을 보이거든요. 이거를 좀 비유해서 설명드리면 하천을 떠올리시면 돼요. 이 하천이 흐를 때 물이 좀 많고 유속이 빠르면서 물이 차갑게 유지가 되면 어느 정도 오염도가 있더라도 깨끗한 상태를 계속 유지할 수 있거든요. 근데 반면에 물이 좀 줄어들고요, 유속이 느려지고 온도가 살짝 올라가고 나면 이 물에서 금방 악취가 나기 시작하고 오염이 돼버리는 것과 비슷한 원리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결론적으로 이제 혈액순환이 원활하게 잘 돼야 한다는 건데, 당연히 여기에 운동은 상당히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 유산소를 통한 심폐기능 단련은 당연히 전체 혈액순환의 능력치나 혈액량 증가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요, 원활한 노폐물 제거를 통해 피를 깨끗하게 유지할 수 있게 해주니까 당연히 큰 도움이 될 수밖에 없으나, 문제는 유산소 운동이 마냥 좋다라는 게 아니고, 이미 이 가려움 증상이 많이 발현된 상태이거나 유산소 운동이 오랫동안 끊겨져 있었던 상태에서 운동을 새로 시작한 단계라면 마냥 유산소 운동을 추천할 수만은 없다는 사실을 좀 간과할 수 없거든요. 이걸 좀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분명히 장기적으로 볼 때 유산소 운동을 통한 심폐기능 향상이 이 가려움증 증상을 완화시키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되는 것은 분명히 확실해요. 하지만 유산소 운동의 특성상 어느 정도 시간을 두고 땀을 많이 흘리며 이를 통해 노폐물 배출을 하게 되는데, 땀이 막 나기 시작할 때 피부가 습해지고 노폐물이 피부로 집중되기 시작하는 타이밍, 요 타이밍 하나랑, 그리고 땀이 확 나고 나서 나중에 땀이 식을 때쯤 여름 피부에 집중된 상태가 되어 있고, 땀으로 인해서 피부는 자극감이 발생하는 이 타이밍, 요 두 타이밍의 관리가 잘못되면 오히려 가려움이 과하게 증폭되면 증상 악화를 가져올 수도 있다는 점을 생각하셔야 돼요. 따라서 이제 이 피부 가려움증 관리를 위해서 유산소 운동할 때는 갑자기 유산소 운동량을 무턱대고 늘리는 것이 아니라, 운동이 끊겼던 만큼 서서히 운동량을 이렇게 천천히 올리셔야 되는 점 하나랑, 그리고 땀이 처음 나기 시작하는 시점에 가려움과 자극감이 증폭되지 않도록 바깥 공기가 어느 정도 시원하게 유지된 채 차갑게 적셔진 수건 등으로 피부를 닦아주며 운동을 할 필요가 있으며, 운동이 끝난 뒤에 땀이 완전히 식기 전에 곧바로 샤워를 통해 피부를 청결히 해서 자극원을 제거해주고, 피부의 열감이 완전히 식혀진 채 물기를 제거하고 충분한 보습을 바로 해줄 필요가 있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기까지는 이제 유산소 운동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이번에는
근력 운동에 대해서 설명할 건데, 이 유산소 운동 말고도 이 근력 운동 또한 가려움증 치료 관리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오히려 오랜 기간 운동이 많이 끊겨 있었던 상태라면 처음에는 유산소 운동보다 근력 운동부터 시작하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할 수도 있어요. 우리 몸에 충분한 혈액이 없으면 당연히 피부 질환에 영향을 크게 주겠지만, 반면에 몸 안에 충분한 혈액이 있어도 그 혈액을 적절히 운용할 수 없다면 이 또한 혈액순환 장애를 가져올 수 있거든요. 이 혈액의 운영 능력에 관련된 게 바로 근력 운동이에요. 우리 몸의 혈액순환은 심장에서 나가는 피인 동맥, 그리고 기관의 피를 직접 공급하고 회수하는 모세혈관, 두 번째, 그리고 이미 나갔던 피를 다시 심장으로 회수하는 정맥, 이 세 가지의 혈액순환을 통해서 일어나거든요. 동맥과 모세혈관은 심장의 박동으로 인한 압력으로 운행이 되는 대신 정맥은 좀 달라요. 정맥은 이 심장의 악력만으로는 운영이 될 수가 없고요. 동맥은 길이 이렇게 꽉 뚫려 있는 느낌이라서 그냥 심장이 펌프질을 해주면 이 압력에 의해서 쑥쑥 나가거든요. 정맥쯤 오면 심장의 압력만으로 순환의 흐름이 잡히지가 않아요. 압력의 그 근원이 사라진 상태에서 정맥은 돌아가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정맥은 이제 이 그림으로 표현해 드릴 건데, 이 혈관 안쪽에 판막들이 발달되어 있어요. 이제 그림을 보는 것 같이 이제 이 판막이 이렇게 평소에는 닫혀 있고, 밖에서부터 이제 충분한 혈액이 모여서 밀어주거나 아니면 이 정맥이 근육의 사이사이에 끼어 있는 식으로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근육들이 움직일 때마다 정맥을 이렇게 눌러줘서 그때마다 치약 짜듯이 몇 칸씩 전진을 하고, 이 전진을 한 피는 판막에 의해서 역행하지 못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를 통해서 하나하나 치약 짜듯이 짜서 심장으로 이동해서 피가 회수되는 원리를 가지고 있거든요. 결국 이거를 정리하자면 정맥의 순환은 근육의 힘으로 이루어진다는 건데, 이 근육의 상태가 작아지고 힘이 빠지고 효율성이 낮아지고 나면 같은 움직임에도 정맥을 잘 눌려주지 못하기 때문에 피가 다 회수되지 못해서 정작 피는 정맥에다 갇혀버리고 실질적인 혈액순환은 잘 되지 않는 역설적 상태를 만들어내게 되거든요. 순환은 순환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데다가 정맥에 갇혔던 피는 결국 나중에 삼투라는 현상을 통해서 피부 쪽으로 빠져나오면서 부종, 즉 퉁퉁 붓는 증상을 야기시키기도 하고요. 이게 또 결국 피부 염증과 가려움증을 직접 발현시키는 원흉이 되기도 하거든요. 따라서 유산소 운동만큼이나 근력 운동을 통한 팔다리와 복근의 근력 강화는 혈액순환 능력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됨으로써 가려움 완화에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까닭에, 당장 운동을 제대로 할 에너지나 여건, 시간 등이 없다면 우선은 그냥 가벼운 근력 운동부터 시작해 보는 걸 추천드려요. 보통 이제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것 중에 뭐 플랭크나 푸시업, 스쿼트 같은 것들이 있는데, 요거를 뭐 운동을 갑자기 안 하다가 갑자기 내가 내일부터 1시간씩 운동을 꼭 해야지 한다고 바로 운동이 되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내 생활에 이렇게 운동을 끼워 넣어서, 예를 들면 뭐 자고 일어나서 잠깐 1분 정도 스쿼트랑 이제 플랭크 정도 한다. 그리고 이제 출근하기 직전에 딱 30초만 플랭크, 스쿼트 잠깐 하고 출발한다. 그 다음에 직장에서 이제 일을 하고 나서 점심 먹기 전에 잠깐 또 1분 정도 이런 가벼운 운동을 한다. 그리고 퇴근하기 전에 한번 잠깐 또 1분 정도 근력 운동하고, 집에 오셔서 저녁 먹기 전에 한번, 그 다음에 자기 전에 한번, 요 정도만 해서 모아도 전체 운동 시간은 결국 한 10분 정도밖에 안 되는데, 요게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가 나중에 혈액순환 능력에는 굉장한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가려움증으로 고생하고 있고 운동이 잘 의지적으로 되지 않는다면 이런 틈틈이 하는 간단한 근력 운동부터 우선 시작부터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